러브인 브리즈번 제13화 당신을 위해서라면 2008년 3월 5일 뉴월드 신문 모델 겸 배우 김유진 열애설 적극 해명 촬영장 단순 해프닝으로 밝혀져 한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 배우 김유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문제의 열애설은 얼마 전 브리즈번 화보 촬영 당시 사진작가와 촬영 콘셉트 의논 중 의도치 않게 한국 유학생에게 찍힌 한 장의 사진이 발단이 되었다. 또한 스케줄까지 맞추지 못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남자 때문에 스케줄을 펑크낸 게 아니냐라는 말이 떠돌았다. 4일 김유진 측 관계자는 사람들은 사실이건 아니건 일단 소문이 나면 너무나 쉽게 편견을 가져버리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떠도는 열애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유진 본인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한다. 광고 촬영 지연 역시 사전에 양해를 구했음에도 전달 과정에 실수가 있었다며 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는 작은 행동까지 주의하겠다고 말하며 팬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 연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호주 화보는 다음 달 5일 공개될 예정이다. 2008년 3월 4일 벌써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줘. 그녀에게서 반가운 문자가 왔다. 그는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녀의 일에 자칫 방해될 것을 우려해 고민 끝에 문자로 답장을 대신했다. 너무 보고 싶어. 언덕의 벤치, 오후의 끝자락. 준호랑 얘기해봤어? 무슨? 아니, 뭐 이런저런. 준호 걱정 많이 했잖아. 하루의 끝을 알리는 노을이 서울의 매연 속에서 붉게 물들고 있었다. 민정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그를 노려보며 말을 꺼냈다. 너 이실 짓고 하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그녀의 말에 그가 움찔하며 놀란 듯 끼침을 해댔다. 그 자식이 다 말한 거야? 입이 아주 깃털이네. 사실 너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친구로서 감정이 이제 좀 오래됐으니 여자로 보인다. 그런 기보다는 그냥 감정이 다르다는 거지. 그는 횡설수설하며 얼굴까지 붉어졌지만 때마침 노을이 얼굴에 비쳐 속마음을 감출 수 있었다. 뭐?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를 좋아한다고? 누가? 너가? 그녀의 말에 그는 자신의 실수를 직감하고 고개를 돌렸다. 알고 있던 거 아니었어? 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준호는 그리 입이 가벼운 놈이 아니란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이런 실수를 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맙소사.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아, 말도 안 돼.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선우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가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가능하다면 어디론가 도망가 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그는 가슴을 진정시킨 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괜찮아? 그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침묵했다. 그는 가능하다면 시간을 5분 전으로 되돌리고 싶었다. 민정아, 그렇게 10분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 진짜 뭐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녀는 그의 팔을 마구 때리며 소리쳤다. 그는 아무런 말 없이 막고 있었다. 노을은 붉은색 연기만을 공중에 흩뿌려 놓고 신기루처럼 멀리 보이는 산 뒤로 넘어가고 있었다. 날 좋아하지 마. 갈게. 그녀는 차갑게 뒤돌아섰다. 민정아, 민정아, 잠시만. 그가 아무리 소리쳐도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계속 앞으로 걸었다. 그는 재빨리 달려가서 그녀를 붙잡아 세웠다. 알겠어. 그냥 지금처럼 친구로 지내면 되잖아. 누가 너한테 날 사랑해 달래? 너가 준호에게 간다고 해도 우린 친구야.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너 정말? 여기서 준호가 왜 나와? 저리 비켜. 그녀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선우를 두 손으로 밀쳐냈다. 차에 타. 벌써 어두워졌잖아.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됐어. 나 걸어갈 거니까 너 먼저 가. 그녀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10분 후, 그녀는 여전히 걷고 있었고, 그는 천천히 차를 몰며 그녀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맞은편에서 차가 올라오지 않는지 확인한 뒤 그녀의 옆으로 차를 몰았다. 이제 그만 타, 제발. 너를 좋아하는 것이 그리 큰 죄가 되는 거니? 나한테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한참을 말이 없던 그녀가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래, 죄야, 죄. 그러니까 먼저 가라고 좀. 날 좀 내버려둬. 너 마음대로 해. 선우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가속 페달을 힘껏 밟아버렸다. 날렵한 스포츠카는 바람 소리를 내며 순식간에 그녀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거리는 고요했다.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가로등만이 그녀의 유일한 목적지이자 안식처였다. 가로등이 나오면 그 다음 가로등 거리는 마치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것 같아 그녀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겨울이 끝나가는 밤은 어느 때보다 더욱 어둡고 쓸쓸했다. 겨울의 끝자락 추위는 의외로 매서웠다. 그녀의 몸이 차가워졌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소리가 으스스하게 그녀의 뒤를 맴돌았다. 목을 죄어오는 정체 모를 그림자에 그녀의 발걸음은 점차 빨라졌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었다. 나쁜 놈, 정말 나쁜 놈.
그를 쫓아버린 건 그녀였지만 그렇다고 그가 진짜로 가버릴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사실 그녀는 준호와의 감정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매우 혼란스럽고 예민한 상태였다. 거기에 선우까지 자신을 좋아한다고 고백하니 머릿속이 쓰나미에 휩쓸린 듯 현실감이 바닥나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걷기 시작한 지 벌써 1시간. 길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신기루처럼 저 멀리 아른거리는 불빛들을 바라만 볼 뿐이었다. 그녀는 맥이 풀린 듯 길바닥에 힘없이 앉아버렸다. 구두를 벗었다. 발 뒤꿈치에 물집이 잡혀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 순간 저 멀리에서 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었다. 0000년 호주 3층 빌라 앞 벤치. 당신이 어떻게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그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남자는 예상한 질문이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자네가 알려주었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제 알려주었다는 겁니까? 오래전 일이라네. 어차피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가끔 중요한 것을 잊고 산다네. 정작 필요치 않은 것들에 온 힘을 쏟아버리기도 하지. 살아가면서 정말 슬픈 것은 빨리 죽거나 혹은 큰 성공을 못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늦게 깨닫는 것이지. 전 그쪽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그녀뿐입니다. 그녀를 다시 찾고 싶나? 남자가 물었다. 물론입니다. 그녀 없이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다네. 제가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습군요. 준호는 남자를 비웃었다. 사실이라면 어쩔 텐가. 준호는 남자의 눈을 바라봤다. 왠지 거짓말 같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른다. 자네가 그녀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겠네. 뭐, 좋아요. 그럼 당신의 조건이 뭐죠? 그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대답했다. 자네만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나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네. 나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았다는 건가요? 큰 베란다가 있는 3층 작은 창문으로 새어나오던 불빛은 깊은 밤을 알리는 것처럼 어느새 꺼져 있었다. 그리고 거리는 아무도 살지 않는 곳처럼 조용했다. 드물게 오고 가는 차들도 이제 모두 사라졌다. 대체 누가 그런 부탁을 한 거란 말인가요? 그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그건 말해줄 수 없다네. 남자의 태도는 단호했다. 당신이 내 이름과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이유를 알겠군요. 준호는 이제야 모든 의문점에 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직 풀지 못한 것은 누가 무엇을 위해 남자를 보냈냐는 것이다. 필시 그 사람은
준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져만 갔다.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모두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아마도 그가 머릿속으로 떠올린 몇몇의 사람들 중 한 사람일 확률이 컸다.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 이 남자를 머나먼 호주까지 보낸 걸까? 좋습니다. 당신을 한번 믿어보죠.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참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지. 이곳에서 일생을 보낸다면 행복할 것 같은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남자는 경사가 있는 오른쪽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준호도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를 따라 걸었다. 네, 그러네요. 그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남자의 정체가 이제는 정말로 궁금했기 때문에 그의 기분을 맞춰줄 수밖에 없었다. 사랑의 언덕. 높지 않은 언덕에 올라서니 완만하게 아래로 뻗어 있는 4차선 같아 보이는 넓은 2차선 도로의 부드러운 곡선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도로의 폭만큼이나 넓은 보도 역시 이곳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 넓은 보도 위에 일렬로 가지런히 서 있는 나무들과 가로등, 다시 그 옆으로 모나지 않게 만들어 놓은 3, 4층짜리 빌라들이 줄 맞춰 서 있었다. 이곳에 와본 적 있나? 저요? 준호는 손으로 자신을 가리켰다. 여기 자네 말고 다른 사람도 있나?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래? 그렇군. 남자는 잠시 언덕에 서서 아래를 빤히 내려다봤다. 그녀를 정말 사랑했나? 그녀는 내게 세상이었고 우주였습니다. 그녀가 없는 지금 숨쉬기조차 힘이 드네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걸었다. 올라온 방향의 반대로 내리막길이 하나 더 있었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을 내게 말해줄 수 있겠나?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놀랍게도 준호는 그때를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일 때문에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사진작가, 그녀는 모델로 말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자네가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이야기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네, 그때가 유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 맞습니다. 남자는 마치 그가 잘못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라네. 그때가 처음이 아니야. 자네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알려주지. 남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러 장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그는 한 장의 알 수 없는 오래전 사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2000년 한국 초여름 어느 날, 군대 가는 친구를 위해 준호가 약속 장소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오랜만에 반가운 친구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기분이 설렜지만 그 역시 조만간 입대를 해야 했기에 마냥 즐거울 수는 없었다. 길가에는 분홍 산철쭉과 노란 개나리가 도로의 양옆을 수놓고 있었다. 여기저기
죽어있던 생명이 되살아나듯 흑백이었던 풍광이 여러 가지 색으로 옷을 바꿔 입었다. 끝없이 펼쳐진 농과 밭에는 파란 새싹이 돋고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광활한 초록 바다를 보고 있는 듯 했다. 자전거로 한참을 달리다 보니 마을 옆을 흐르는 하천 위 다리가 보였고 그곳에 누군가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마을 하천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농사철이 되어 물이 많이 불어나 있었다. 마을 곳곳 농과 밭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이유였다. 자전거를 타고 다리 밑까지 와보니 키가 자그마한 여학생이 다리 위 철제 난간을 잡고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아무래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 자전거를 다리 밑 길 가장자리에 세워두고 다리 위로 올라갔다. 김포 여자중학교. 여러 명의 학생들이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달려와 갑자기 한쪽 발을 절룩거리는 신용을 했다. 여학생들은 다름 아닌 그녀의 엄마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었다. 얼마 전 학교를 다녀간 그녀의 엄마는 어릴 적부터 앓고 있는 소아마비로 다리 한쪽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엄마를 절름발이 아줌마라고 불렀다. 을에 그렇듯 한창 겉모습에 예민할 나이의 여학생들은 다소 우스꽝스러운 그녀의 엄마 모습을 보고 흉내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누구는 그녀의 앞을 지날 때면 여지없이 다리 한쪽을 절룩거렸다. 학생들에게는 사소한 것 하나도 쉽사리 유행이 되고 빨리 퍼지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유행처럼 학생들 사이에 쉽게 번졌다. 경쟁이라도 하듯 그녀 앞에서 절룩거리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때면 그녀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처음에는 싸워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욱 가혹한 집단 따돌림 뿐이었다. 그녀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어머니는 불편한 다리로 언제나처럼 그녀를 마중 나오곤 했다. 그런 모습이 보기 싫어 그녀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고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삶의 의욕도 점차 사라져갔다. 하루는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던 중 불어난 물을 보고 뛰어내리고 싶었다. 물길이 가는 그 어딘가로 그저 정처 없이 흘러가고 싶었다. 그녀는 다리 난간을 붙잡고 바깥쪽 콘크리트 턱 위로 어렵게 올라섰다. 바로 발 아래에는 물이 세차게 흐르고 있었다. 뛰어내리고 싶었다. 하지만 쉽사리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였다. 거기서 떨어지면 물만 잔뜩 먹고 죽지도 않을걸? 날라리처럼 양쪽 귀에 귀걸이를 하고 머리는 갈색으로 염색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며 말했다. 뭐라고요? 그녀가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 아래를 봐봐. 죽으려면 서울 한강다리 위로 가서 뛰어내려야지. 동네 하천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니? 물높이가 아마도 내 키 정도밖에 안 될걸? 남자는 자신의 키를 재며 말했다. 누가 자살한대요? 아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가던 길이나 가세요. 헉, 아저씨라니? 나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너 몇 살이야? 완전 콩알만한 게 초등학교 몇 학년이야? 중학생이거든요. 그래? 근데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아무튼 이리 내려와봐. 너 학교 어디니?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혼나봐라. 그만 와요. 나 진짜 뛰어내릴 거예요. 무작정 걸어오던 그는 그녀의 말에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섰다. 잘못하면 진짜로 뛰어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같은 농번기에는 물이 빠르고 깊어 굉장히 위험했다. 한 해 몇 명씩은 꼭 동네 하천에서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었다. 만약 학생이 뛰어내린다고 해도 빠른 물살로 그녀를 구하기 힘들고 자칫 함께 죽을 수도 있다. 거기에 빠지면 죽어. 얼마나 깊은 줄 알아? 근데 왜 아까는 거짓말했어요? 그녀가 발 아래를 내려다본 뒤 말했다. 몰라서 묻니? 중학생이나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몰라? 너가 포기하기를 바랐던 거지.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할 게 있는데 너가 물에 빠진다고 해도 내가 널 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꿈도 꾸지 말라고. 웃긴다. 누가 구해달래요? 날라리 아저씨는 가던 길이나 가시라니까요. 날라리 아저씨? 아, 요즘 어린 것들 진짜 왕짜증.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는 갑자기 머리 숙여 인사를 했다. 학생은 놀랐는지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그는 몇 발자국을 이동해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잡았다. 그는 여학생을 번쩍 들어 바닥에 내팽개치듯이 내려놓았다. 아씨, 정말. 뭐 씨? 이 자식이 어디서 욕을 하는 거야? 구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누가 구해달래? 그녀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 조그만 게 혼날라고. 그는 여학생의 머리를 한 대 쥐어박았다. 아! 꽤 아팠는지 그녀가 머리를 감싸고 울기 시작했다. 아, 미안해. 일어나봐. 오빠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정말요? 그녀가 아무렇지 않은 듯 벌떡 일어났다. 뭐야, 너 안 울었지?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는 자전거를 끌고 그녀와 함께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며 물었다. 너 이름이 뭐야? 김유진이요. 오빠는요? 나? 김준호. 아, 그렇구나, 김준호. 그녀는 다이어리를 꺼내서 김준호라고 큼지막하게 적었다. 그리고 그 밑에 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아 적었다. 너 하는 짓이 좀 귀엽다. 얼굴도 귀엽게 생겼는데 왜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했어? 키가 작아서? 아니요. 키는 언젠간 크겠죠. 근데 왜? 그냥 사는 게 속상해서요. 외모는 아직 어린아이 티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녀의 말끝에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배어 나왔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알겠니? 꿈을 가져, 꿈을. 어린이는 이 나라의 희망이잖니. 꿈을 가지고 함께 걸어나가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는 나이가 조금 많다고 학생에게 충고하고 있는 자신이 조금 우스웠다. 내가 무슨 어린이예요? 그리고 꿈 있어요. 패션 모델이 꿈이에요.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초롱초롱 밝아졌다. 너의 꿈을 꺾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넌 키가 작아서 모델은 힘들 것 같고 얼굴은 귀엽고 예쁘니까
영화 배우를 해보는 게 어때? 충고 고마워요. 아무튼 전 모델을 할 거예요. 여중생들의 고집이란. 그는 고개를 저으며 구시렁거렸다. 유진이라고 했나? 있잖아. 아무리 친구들이 놀리고 힘들게 해도 언젠가 뒤돌아보면 다 지나간 일이 되어 있을 거야. 힘들면 나한테 말해. 내가 혼내줄게. 고마워요. 그리고 언젠간 대학생, 패션 모델이 될 수 있어. 그니까 지금 포기하면 안 된다. 그녀는 자신을 모두 꿰뚫어 보는 듯이 말하는 남자가 놀라울 뿐이었다. 자, 먹어. 그가 그녀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건넸다. 잠시 후, 오빠, 아이스크림 또 사주면 안 돼요? 그래. 여중생들이란. 전화할 테니까 꼭 받아요. 그래, 또 만나자. 브리즈번. 이제야 기억이 났나? 남자가 물었다. 준호는 완전히 잊고 있던 어린 시절 기억이 너무나도 선명히 되살아났다. 그때 그 학생이 유진이었다니. 처음 유진이를 만났을 때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너무나 오래된 기억이었고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어린 그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래, 그때였어. 자네가 그녀를 처음 만났던 순간이. 얼마 후 자네는 군대에 가게 되었고 그녀도 이사를 하게 됐지. 그래서 만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랬군요. 그녀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네 스스로 알아차리기를 원했던 거겠지. 준호는 그녀가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엉뚱한 그녀였지만 과거를 지금까지 숨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나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죠? 그는 의문점이 생겼다. 그녀가 아닌 그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 혼란스러웠다.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 남자를 보냈다?